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전자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사회를 맡은 박성진입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권도 경기도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는 많은 태권도인분들은 이 올림픽을 지켜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도 각자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움이라든지 좀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함, 재미있는 모습들이 좀 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아마도 다들 가지셨다고 봅니다. 문제는 전자구였습니다. 전자구가 올림픽에 도입된 지가 약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전자구가 도입되고 난 후에 태권도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권도 이 전자구 이전과 이후의 태권도가 전혀 다른 스포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더 재미있는 태권도를 전자구 상황에서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태권도 선수, 지도자, 코치 감독님들 포함해서 교수님들, 태권도 전문 기자들 포함해서 이 중지를 모으는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이신 김세혁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국기원을 대표해서 김지숙 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황경선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경선입니다. 예, 현역 선수였으면서 지금 현재 지도자로서 가장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시죠. 부산 수영구청의 이석훈 감독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태권도 전문 기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태권도 신문 양택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양택진입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쓴소리도 많이 하시고 정확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용인대학교 유병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병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렇게 6분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6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줌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계신 태권도인들이 이 오늘 토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멕시코의 방영인 감독 나와 계십니다. 이 온라인.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카타르의 이재성 감독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청의 조성호 감독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호입니다. 수성초등학교 이재륜 감독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최고의 정우대 코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심판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최용배 심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배입니다. 태권도 산업계를 대표해서 재미타이 이진재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가장 가깝게 방금 한 달 반 전에 끝났던 도쿄올림픽에 다녀왔던 우리 인교돈 선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회는 여기 스튜디오에서 일단 1부는 이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이 약 5분에서 6분 정도 발제를 하시고 총 6분이 발제를 하시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자리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온라인에 참가하신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토론자분들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석 부회장님 먼저 발제를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태권도 경기인들과 또 지도자, 전 세계의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는 분들의 열망이었던 이 태권도 결기 경기의 전자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진짜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의 주체로 또 우리 태권도를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 전문 기자회에서 주관을 해갖고 이런 훌륭한 자리를 만들었는데 정말 감사함을 드리면서요. 우리 태권도 경기 앞으로 정말 발전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전자구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여기에 제 나름대로 그동안 생각했던 점을 간단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권도의 기본 기술이라고 그러면은 자세와 손 기술, 발 기술 세 가지거든요. 자세라는 거는 동작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기초 모형이고, 손 기술은 지르기, 찌르기, 치기, 막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태권도 경기 기술의 주먹이라는 거는, 주먹은 가지고 우리가 지르고 치고, 그 다음에 방어 기술로 막고, 이렇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발 기술은 차기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태권도의 현재 전자호의 시스템으로서 봤을 때는 경기 발차기 기술이 차기 기술이 아니고 밀기, 대기, 문지르기, 스치기, 이러한 발들로 인해서 우리 기본 기술의 본질이 전부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들의 태권도를 처음 가르쳐 주셨던 이 원로분들과 현장의 지도자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태권도 경기 겨루기에서 나오는 발 기술은 정말 차기 기술이 될 텐데, 이 차기 기술의 기본 기술이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항상 마음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 기술 세 가지를 갖다가 잘 살리자 하는 그런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차기 기술이면은 정확한 강도를 실어서 타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발차기 차기 기술이 넘어서 생각지도 않았던 몽키킥이다, 정갈킥이다, 붙어서 문지르기다, 스치기다, 또 아니면 상대가 공격으로 올 때 방어 동작으로서 대받아치는 강한 몸통 돌려차기 같은 게 강도가 전달이 돼도 득점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선수들도 의아하고 지도자들도 아성을 부리는 진짜 안타까움이 경기장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런던 올림픽을 지나서 니우 네자루 경기 때, 그리고 그번 도쿄 올림픽까지 근 10여 년 동안의 전자호구가 이렇게 이 숙제를 갖다 해결을 못했나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이 태권도의 안타까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울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그래서 우리 겨루기 기본 기술의 본질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엉터리 발차기를 가지고 태권도 경기 기술이 이렇게 계속된다면은, 우리 지금 전 세계에 태권도 지도하고 계시는 그 많은 그 사모님들, 지도자분들, 또 특히 국내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태권도 경기인가, 이런 안타까움을 많이 표하십니다. 심지어는 해외 지도자분들이 연락 오기를 중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중계를 해갖고 우리가 수련을 하는데, 아이들을 지도하고 수련생들을 지도하는데 이런 발을 갖다가 대고 문지르는 게 태권도의 호신술 방법인지 하는 이런 아쉬움도 많이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경기 이 기본 기술의 본질을 찾아서 공격의 강도가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전자호구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현재 전자호구 시스템은 여러분들 뭐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했는데, 이게 요새 유행어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닌 건 아닌겨, 뭐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좀 개발이 충분히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겨루기 경기가 살아나야,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또 세계선수권대회 때 지금 우리 전국 방송이나 또 올림픽은 전 세계 210여 개국의 방송이 다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겨루기 경기가 멋지게 강하게 이렇게 살아나야 우리 일반 체육관에 있는 관원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태권도를 모르는 우리 종지구의 국기 태권도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권도가 이 겨루기에서 경기에서 멋지고 그리고 진짜 강하게 경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 태권도의 본질과 우수성이 그대로 뛰어나올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공격의 강도가 정확하게 측정하는 강도 측정기를 개발해야 되겠다. 여기 이제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 근접 센스라는 거는 스쳐도 되고 또 나름대로 문질러도 되고 또 앞발로 대주고, 그러면 차기 기술이라는 거는 밀어차기, 앞차기, 돌려차기, 또 뒤차기, 뒤우려차기, 모든 게 차기가 들어가는데 차줘야 될 텐데 밀고 대고 스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태권도 겨루기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기술의
경기 기술 또 태권도가 갖고 있는 발차기 기술의 그 훌륭한 기술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는 강도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자호구를 개발하는 게 우선 대안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몇 번 이런 게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고 있었고요. 물론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환경이 변화서 또 이 태권도 기술도 또 변화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기본이 없는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발차기가 멋들어지게 저희 태권도라는 건 직선 공격 그리고 곡선 동작 두 가지뿐이 못 나눠요. 앞돌려차기, 몸통 돌려차기, 뭐 돌개차기, 회전력에서 보는 거는 몸통은 돌개차기하고 뒤차기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얼굴 공격도 회전력을 보면 돌개차기 360도 180도 회전에 때리는 거와 그 다음에 뒤차기 또 뒤우려차기 그런 정도의 우리가 기술인데 뭐 빠른 걸음 돌려차기, 빠른 발 돌려차기, 뭐 빠졌다 돌려차기 이게 전부 다 차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호구가 강도 측정이 될 수만 있다면 차기 기술로서 타격이 이루어져서 강도가 전달이 돼갖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도가 만약에 10으로 났다. 그러면은 10.001이 나오면 득점이고 그 다음에 9.999가 나오면 득점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의 강도 측정기를 개발하는 게 아마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대체 경기 규정이 어려워요. 어느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저게 뭐야? 저게 득점이야? 어떤 게 득점이었어? 지금 뭐가 들어갔어?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규정을 좀 더 이 난해하고 복잡한 경기 규정을 알기 쉽게 어느 일반인이나 어떤 사람이 봐도 경기가 나름대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세혁 현장 지도자로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세혁 회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국견 김지숙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국견 이사 김지숙입니다. 저는 현재 겨루기 팀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고요. 또 80년대 선수라 일반 훅으로 경기를 했던 그런 시대의 선수 출신이면서 또 태권도장 관장 출신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저같이 겨루기 경기와 또 선수의 생기도 알고 또 국기원에 소속된 그런 많은 회원들의 시각도 필요해서 이 시간에 초대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김세혁 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 태권도 교본에 없는 발차기는 득점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발차기에도 없는 희한한 발차기를 득점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닉네임의 발차기이지만 뭐 가마차기, 정갈차기, 몽키킥, 또 펜싱 발차기, 태권도 동작에 이런 발차기가 있습니까? 우리 태권도인이 이런 수모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또한 인교돈 선수의 정확한 안면 득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기 룰로서는 득점 표출이 되지 않는 것, 심각한 문제로 봤습니다. 물론 올림픽 유지와 안정성이라는 명분으로 태권도의 기본의 본질을 절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두 번째, 기계에만 의존하는 득점 표출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의 장점을 플러스한 반자동화 득점 표출 체제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전에 시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훌륭한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유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그 시스템이 보강되어서 다시 부활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득점 부위에 타격이 오면 센서가 작동이 되고 또 작동이 되면 심판 채점기에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오면 심판은 판단해서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부심 2명 이상이 버튼을 누르면 득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보니 또 현재 전자호구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심판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태권도 전문가들입니다. 또 최고의 인재들입니다.
네,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기계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현재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였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장점화된 융합, 지금 시기가 딱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 없애야 할 발차기와 그리고 센서와 감점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앞발 커트발, 또 앞발로 밀어서 득점을 내는 것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를 대단히 소극적으로 만들고 재미없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머리 보호대, 센서와 또 등 쪽에도 센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 득점은 전적으로 심판에게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전처럼 앞면 부위만 득점을 인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머리, 뒤통수 이런 득점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히 위에서 휘젓는 그런 희한한 발차기는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친구하자고 친구의 뒤통수를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근데 옆에 있는 어른께서 그것을 꾸중하기는커녕 아유 잘했다 라고 하면서 떡까지 더 주는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쉽게 느껴졌고요. 또 도장에서는 태권도는 정정당당하고 또 예를 갖춰야 되는 운동이다. 뒤통수랄지 또 뒷면을 차서는 안 된다. 잡아서도 안 된다. 잡고 차서도 안 된다. 이번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도대체 수련생들, 제자들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를 참 난감합니다. 또 학부형님들이나 제자들도 뭐 사범님 태권도가 왜 이럽니까? 라는 질문에 도장에서는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난감할 때가 많다고 심지어 짜증이 난다고 일선에서는 그렇게 토로합니다. 자, 세 번째, 넘어지면 무조건 감점을 주는 행위. 이거 반드시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고의로 넘어지면 당연히 감점사항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술을 발휘했는데 넘어졌습니다. 이것까지 감점을 주는 것은 이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때 일어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이때는 감점사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만 보강이 되고 바뀌면 우리 태권도의 그런 매력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박진감이나 그런 힘이나 그런 파워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손에 끼는 장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손가락 부분은 선수들이 수련하다가 운동하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저 또한 선수 때 많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또 이 기능은 잡기도 수월합니다. 잡아서 차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면 우리 태권도에 맞게 이것을 벙어리 장갑형으로 개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드립니다. 예, 김 선생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전장후구의 통일과 평준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김세혁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재미없는 태권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경기 시간 차등제에 대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전에는 더블 득점을 주는 그런 제도를 제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회전까지 이겼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박진감 넘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며 그리고 진 선수도 마지막에 또 역전을 하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 적극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다른 부분인데 경기 선수든 도장 수련생이든 국견 심사는 태권도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또 이곳에서부터 태권도의 활성화 및 또 겨루기의 활성화는 시작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의견을 내봅니다. 국견 심사, 겨루기 심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품이나 단이나 저단자나 고단자나 똑같이 겨루기는 호구 있고 30초만 합니다.
시간이 없을 땐 이것도 못합니다. 예, 김 이사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렇게 할까요? 예, 예. 네, 네. 네, 그래서 국회의원 심사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국회의원 또 이동섭 원장님 그리고 관계된 모든 분들 또 노고에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발전을 위해서 한 번 더 힘을 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식 기사님.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안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이 김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현역 선수 시절에 네. 뭐 최고의 선수로서 활약을 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뭐 최고의 선수셨죠? 이 황경선 이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몇 안 되는 선수 중에 일반 호구부터 지금 전자 호구까지 경기를 했었던 선수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는 약간 선수 입장에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과거의 태권도는 일반 호구는 강한 타격에 의해서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기존에 없던 뭐 나래차기, 돌개차기, 뭐 뒤차기 등도 사실 원로 선생님들께서 개발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호구가 도입이 된 지 한 10년 정도 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맞춰서 저희도 아마 선수들은 거기에 맞춰서 또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기술은 굉장히 단조로워지고 파워나 타격에 의한 득점보다는 터치의 개념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또 굉장히 내용이 단조로워지고 굳이 선수들이 큰 동작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그런 경기 규정이 뭐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태권도 경기가 되지 않았나 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이 밀기나 커트 동작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굳이 뒤차기, 뭐 디우리기, 돌개차기를 뭐 앞서 말씀 뭐 하셨다시피 넘어지면 감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무리해서 뭐 선수들이 잘 하지 않거든요. 뭐 저 같아도 굉장히 일반 호구 때와 전자 호구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경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양발, 양손 다 잘 구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도 경기 때 그렇게 했었는데, 전자 호구가 도입이 되고 저도 어쨌든 런던 때 이제 전자 호구로 도입이 되면서 앞발 위주의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없다, 단조롭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지금 현 선수들이 제가 이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은 뭐 뒷동작을 안 한다, 뭐 회전 동작이 없다, 뭐 선수들이 안 찬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안 차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수들이 못 차는 겁니다. 배운 적이 없고 지금 현 20대 뭐 중반, 후반 선수들도 못 차는 선수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여자 선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고요, 사실. 앞발로 그냥 밀기, 찍기를 제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돌려차기. 그러니까 순서가 좀 잘못됐죠. 기본기의 순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아쉽고 이게 지금 현 태권도 경기 겨루기에 저는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얼굴 앞면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이 앞면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시스템이 아닌 득점의 유무는 절대로 득점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주심의 권한이나 재량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실 억울한 경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뒤통수에는 센서가 있지만 이 앞면에는 센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차기를 차더라도 이 앞면에 맞게 되면은 득점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선수나 코치들은 이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붙어서 선수들이 뒤통수를 많이 가격하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보완 개정을 한다면 저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방안으로 사실 뒤통수의 센서는 좀 과감히 없애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타격이나 UFC 같은 경우는 뒤통수에 그 가격을 하는 거를 안 된다고 위험성 때문에 뭐 격투기 종목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희도 어쨌든 투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뒤통수의 센서를 없애고 이 앞면에 대한 득점을 좀 심판 그리고 선수나 뭐 지도자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조금 더 선수들이 과감한 동작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에 파워 태권도를 보면서 좀 신선하기도 했고 물론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런 파워 게이지로 인해서 선수들이 어쨌든 밀기 동작보다는 큰 동작을 많이 한 이유 중에 밀기는 그만큼 힘이 안 되고 게이지가 그만큼 상대한테 충격량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동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도를 좀 계속 해 나가면은 또 선수들은 그거에 맞춰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현석 이사께서 현역 선수로 설정했던 시절이 가장 가깝다 보니까 일반호구 시절과 전자호구 시절을 통틀어서 경험을 잘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석훈 감독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청 감독 이석훈입니다. 오늘 이런 토론회 자리에 초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토론이 좀 기분 좋은 내용이 아니어서 좀 한편으로 마음이 좀 씁쓸한 면도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 끝나고 문제점이 뭐냐?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한국 선수들이 많이 졌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고 경기 규칙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경기 규칙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공격을 많이 하는 위주의 시합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경기에 패했기 때문에 좀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호구의 문제점과 경기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세계연맹과 대한태권도에 나아가야 될 길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 생각 김세혁 부회장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근접 센서이기 때문에 태권도 기술에 다양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해오든 뭘 하든 앞발만 저지해서 포구에 갖다 대면 점수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8년, 19년 국가대표 지도자를 하면서 김태훈 선수, 이대훈 선수 이런 선수들을 색하면서 뭐가 제일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선수 자체가 어디서 득점이 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시합 뛰고 있는 선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공식이 있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빠른 발 차면 뒤차기를 차야 된다, 빠른 발을 차면 뭐 나리차기를 해야 된다 이런 공식들이 있었는데 공식이 없으니까 이게 유럽 선수들은 굉장히 좋죠. 저희 한국 선수들은 그래도 뭐 발등을 때린다거나 집게를 찬다거나 그래도 기본 도장에서 배웠던 지금 세대들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임교동 선수도 올림픽에서 기울이기도 차고 다 했어요. 근데 외국 선수들은 그냥 첫 동작이 전술훈련을 아침에 워밍업장 가보면 무릎 올려놓고 거기서 공중에서 커트 저지하는 거, 무릎 올려놓고 주먹 때리는 거, 무릎 올려놓고 거기서 한 번 더 얼굴 노리는 거, 그거만 반복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타격이 왜 안 때리느냐, 관중들은 왜 올림픽을 보시는 분들은 왜 안 때려? 왜 못 때리는 거죠? 왜? 때리면 지는 걸 알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격에서 강도가 측정이 되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전자호구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림을 보시면 영국 제이드 존슨이랑 이아름 선수랑 시합입니다. 둘 다 앞발만 하고 있습니다. 저 제이드 선수는 올림픽 금메달 2개 땄는데 주특기가 커트입니다. 그냥 끝날 때까지 커트입니다. 그리고 주목. 근데 이아름 선수가 17년 세계대회 때 이겼습니다. 그거는 이 KPMP의 호구는 또 대도 호구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대도 호구는 빈 공간에 타격을 했을 때 득점이 나지만 KPMP는 팔이 위에 있어도 같이 때려도 강도가 측정이 도움이 되면 점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경기 결과로 대도 했을 때보다 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아름 선수가 좀 이겼을 수 있던 배경도 있었고 또 노력한 분석한 결과로 저 기술로 이겼을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사용 기술을 지금은 대도 같은 경우에는 유럽권 선수나 해외 선수들 완전 뭐 흔히 말해서 게임의 끝판왕처럼 다
적용을 다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보시면 한국 선수 이대훈 선수나 장윤 선수나 공격을 하면 절대 뭐 받아차지 않습니다. 물러서주다 라인 근처에면 발만 무릎만 툭 대서 카트만 툭 대서 점수를 이어가고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이 호구의 변화가 없으면 기술의 변화도 없을 뿐더러 선수들의 기량에도 저해되는 게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호구의 변화가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권도 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이게 변화된 과정으로 해서 좋은 호구를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 방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혼자 이 주제를 바꿔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탁구가 재미없었고 배드민턴이 재미없었고 배구가 재미없었다는 게 점수 포인트제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경기 시간을 1분 5라운드제로 해가지고 라운드 승제로 변환시키면 선수들이 아마 서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발을 찰 수도 있고, 그리고 라운드제를 하면 좋은 점이 지금은 1회전 끝나에 12점 차, 15점 차 났다. 2회전 중반까지 15점, 20점 차가 났다. 그럼 분명히 상대방 선수는 거의 흐름이 끝났다고 보고 3회전에 시합을 정상적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라운드제를 하게 되면 그 라운드마다 승이 되기 때문에 뭐 3대2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2대2까지 2승 2패까지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한번 도입해보면 정말 좀 스피디한 게임도 되고 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의 인원수입니다. 예전 저희가 일반 호구 할 때 주심 1명에 부심 3명, 점수의 객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제가 보기엔 지금도 유도나 뭐 유사 저희 무도 스포츠들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싱이나. 근데 펜싱 경기를 보면 주심이 경기에 리딩을 다 합니다. 관력 끊고 시작하고. 근데 태권도는 지금 시스템으로 규정하에 도입한다면 테크니컬 포인트라든지 주먹 포인트 같은 경우에 부심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독관 제도는 비디오 리플레이를 걸었을 때 경기의 흐름이 우리 선수에게 좀 불리한 영향을 왔을 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어필할 수 있는 게 감독관 1명, 주심 1명, 부심 1명 이런 체제로 한번 가보면 뭐 흔히 말해서 저는 현장 지도자입니다.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지도자분들이 있을 거고 각종 일선 체육관 관장님도 계실 건데 대회장을 가보면 이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심들의 흐름 뭐 그런 거 있는데 주심 1명이랑 부심 1명이면 좀 이 모니터가 집중되기 때문에 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감도 더 느낄 것이고 부담감은 또 한편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수대로 인원된다면 심판의 피로도도 아마 조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좀 조절해서 이렇게 작게 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점 기준의 변화는 앞서 김세혁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감점들 사항들이 있습니다. 무릎 들었다 박았다, 뭐 소극적 행위다, 3스텝 빠졌다, 3초간 발 들고 있었다, 라인 밖에 나갔다, 넘어졌다, 넘어진 사람 가격했다. 이 너무 많습니다. 일반인들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왜 감점을 줘? 저건 왜 감점을 안 줘? 그런 것들인데 중대상 저는 다른 감점은 더 안 들고 소극적 행위만큼은 강하게 회피한다거나 수비를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건 감점 사항을 좀 더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 감점 1점이 아니라 감점 3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강하게 줄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격투기 채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UFC나 로드 FC를 보면 우리 태권도를 베이스로 한 이런 선수들이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브라질 선수 1명이랑 한국의 로드 FC에는 문재훈 선수, 우석대학교 나온 친구, 그 친구가 있는데 이 태권도 선수들이 이런 격투기 시장에서 태권도를 베이스로 한 했을 때 이 올림픽보다는 저는 아마 파급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채널이 열려있지 않은데 UFC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인이 여러 다양한 무도 갖고 붙기 때문에 한 예로 주짓수라는 종목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몰랐거든요. 근데 UFC를 통해서 주짓수라는 종목이 도입됐고 한국에서 많은 성인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권도도 성인 태권도 활성화 방안이라고 국교원이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끝까지 극복이 될까? 근데 제가 보기엔 UFC에서
저런 우수한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냥 저희가 부르지 않아도 태권도 체육관을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석훈 감독 현장에 지도자로 계시다 보니까 구체적인 룰에 대해서 개선 방향도 말씀하시면서 또 올림픽 태권도를 넘어서는 정말 태권도가 일반인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태칭 기자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5번째 토론을 발제를 맡은 태권도 신문의 양택진입니다. 모쪼록 이번 그 토론회에서 발제된 내용, 또 토론된 내용들이 지금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그 겨루기 경기 발전에 좀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발제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기본 전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중복되는 내용들은 좀 빼고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하고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현재로서. 두 번째는 전자하고 강도 정직성의 비례관계는 제고되어야 된다. 이건 뭐 아까 김지혁 부장님도 충분히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태권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그 태권도 기르기 경기의 정체성과 이 차별성을 구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책이니까 무조건 싸움만 하면 돼. 이런 식의 방식으로의 재미를 구현하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지양되어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층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해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합의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경기 규칙 개선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전제를 이제 기본으로 깔고 현재 전자하고 겨루기 경기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몸통 공격과 관련해서의 발바닥 공격에 의한 이 득점으로의 연결되는 측면입니다. 대한 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 공격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경선 이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머리 공격과 안면 공격에 대한 득점 표출의 좀 객관성이 좀 담보가 돼야 된다. 이 부분도 대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붙어서 잡는 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지금 KTA 그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했던 파워 태권도를 지금 끌어들였는데, 어쨌든 이 파워 태권도는 지금 현재 정식 대회로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이사에서 승인이 되었거든요.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파워 태권도에서. 근데 단점이 뭐냐? 이 참호형 옥타곤에서 상당히 좁은 공간 안에서의 경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적구리, 특히 이 공기압 전자호구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붙어서 잡고 차는 옆구리 공격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전략 전술이 부재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이 태권도와 레슬링의 일종의 혼합된 형태로까지 얘기될 수 있을 정도로, 만약에 뭐 별칭을 붙이자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결국 태권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체성과 차별화가 구현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스텝인데 스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겨루기가 앞발을 사용하면서 있었던 직선적인 스텝이 줄을 잃었다면 KTA 파워 태권도에서는 사실상 스텝의 이점이 굉장히 감소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야 하고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겨루기 경기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통 공격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저는 몸통 공격과 관련해서 발바닥으로 차는 몸통 공격에 대해서 반자동화를 시킬 수 있다라면 플랜 A로서는 발바닥 몸통 공격을 직접적으로 득점으로 표출시키지 않는 방식, 반자동화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그동안 논의되었던 것들은 발바닥에 있는 센서를 떼자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플랜 B 정도로 일단 놔두고요. 센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전자호구 시스템 내에서, 전자호구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 전자호구만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송수신에 관한 과정도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이 삽입되면서 프로그래밍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는 달되 몸통만 발바닥이 득점으로 연결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면 일단 이것이 좀 플랜 A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발바닥과 관련한 득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몸통에서 사실 뒤착인데 이 뒤착이 몸통 공격에 대해서 이것이 득점이냐 아니냐를 부심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전을 하게 되면 기능적으로 테크니컬 버튼을 눌러서 득점을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판단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 측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가 그 겨루기 경기에서 견제성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앞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제가 기본 전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에서 합의 가능하냐, 앞발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능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점으로만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앞발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규제와는 불가하다. 두 번째는 머리 공격인데 이 부분은 황경선 이사가 또 아까 얘기를 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머리 공격이나 안면 공격에 대해서 득점으로 표출되지 않는 것을 주심이 일정 정도의 타격이 강해지면, 예를 들어 출혈이 됐건 충격이 됐건 타격이 더해지면 카운트를 셉니다. 카운트는 1차적 행위입니다. 1차적 행위로 카운트를 세고 영상 판독관에게 넘깁니다. 그럼 영상 판독관은 이걸 보고 복숭아뼈 이하면 득점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임교동 선수 경기,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보듯이 디우르기 경기에서 주심이 카운트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카운트를 잡는 행위 자체가 득점을 주는 행위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냐, 아니면 전문성의 문제냐, 아니면 단순한 실수의 문제냐, 이것을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아까 뭐 선수나 지도자가 영상 판독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전 단계에서 부심이 이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주어서 영상 판독으로 넘겨야 된다라는 절차적인 보완을 좀 두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의 활성화와 그리고 넘어가서 네 번째 잡는 행위에 대한 합의는 요건 좀 토론을 통해서 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KTA에서 파워 태권도를 하면서 공기압 방식의 전자부를 썼는데, 사실상 이것이 굉장히 유의미한 발견이 있었지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경기를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전술이 부재합니다. 좁은 코트 내에서 옆구리 공격만으로 계속 득점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관중들이 봤을 때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에서의 단점들이 굉장히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그리고 사실상 이 점수들을 다양한 형태로 환산시키기는 했지만 파고에 따른 차등 점수제와 거의 개념이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차등 점수제의 파워 개념을 도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감 방식이 아닌 합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차등 점수를 그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그 지금의 기존,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것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한번 보자고 하면, 주먹에 대해서 1점, 몸통에 대해서 2점,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의 몸통 공격이 가해지는 강도치가 표출이 되면 4점, 머리 공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3점이라면은 머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해진 타격에 대해서는 뭐 6점, 이런 형태로, 여기 플러스 회전 동작에 대한 테크니컬 포인트를 2점으로 할 것인지 2배로 할 것인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토론이 가능하다고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재구성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지 발차기의 규정화인데, 무릎이 바깥으로 향하면서 뒤통수를 차는 그 행위들, 그리고 정갈차기 같은 것들, 사실 이것들이 겨루기 발차기의 응용 확장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겨루기를 재미없게 하는 변칙 발차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런 발차기들은 명확하게 규정에 금지화시키는 것이 태권도 겨루기 경기를 발전시키는데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모쪼록 좀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것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택 기자가 이 현장에 많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아까 황경선 이사가 얘기했던 내용이라든지 김지숙 이사가 얘기하셨던 내용들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또 이 토론, 이 발제가 마치고 나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병관 교수 발제해 주시죠. 예, 그 앞에서 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실은 마지막 토론자가 되다 보니까 이미 다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하신 것 같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전자허구, 태권도가 전자허구의 호구가 됐다. 결론은 지금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는 지금 몰락해서 사실은 뭐 태권도장의 관계자 되는 여기 국제연에서도 이제 이번에 함께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모든 태권도의 근간이 도장입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는 동안에 도장에서 태권도를,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도장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들, 관계자들, 수련생들, 학부모들, 아마 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좀 힘을 얻고 말이죠. 아, 태권도 멋지다.
그다음에 태권도장에 다니는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걸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냥 채널 딴 데 튼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태권도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 현상을 정확하게 보면 한마디로 정체성이 없다. 저게 우리가 알고 있는 태권도라고 하는 그 태권도냐? 아니면 그냥 올림픽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냥 지금 발로 하는 멋있는 그런 게임에도 못 속하는, 아니 누가 이기는지 예측을 할 수 없고 회대기가 날아갈 정도로 맞았는데도 점수가 나가지 않는 그런 경기는 사실은, 그래서 좀 심하게는 태권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정도면 스스로 퇴출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우리가 정확하게 빠져서 한 발 빠져나가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철학에도 그 FK라고 갈로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갈로를 쳐놓고 이게 진짜 태권도가 맞나?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태권도의 가치가 이게 맞는 것인가? 라는 걸 보면 되는데, 이 올림픽 경기가 쭉 지나오면서 아까 잠깐만 띄워봐 주시죠. 올림픽 경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말이죠. 우리 임문대성 선수의 뒤돌려차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임문대성 선수의 뒤돌려차기 88 올림픽부터 이렇게 올림픽에 들어갔습니다. 바르셀로나 들어갔고, 그죠? 그다음에 시드니 때 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문대성 선수의 이 뒤돌려차기 한 방이 그때 당시에 태권도 도장에도 상당히 태권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일깨우고 붐을 일으켰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자호구가 들어오면서부터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펜싱이란 말 제일 많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경기라는 게 태권도인들 사이에서 계속 나왔었어요. 그걸 지금 13년째입니다. 13. 이번 도쿄올림픽이 1년 늦게 됐기 때문에 13년째 이런 올림픽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 겨루기는 태권도 경기의 꽃입니다. 겨루기는 태권도 경기 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수천만 명, 지금 1억 명 이상이 태권도 경기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수련생이 있다. 전 세계 가장 무도 스포츠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황금알을 낳는 그 위처럼 진짜 우리가 태권도를 가지고 많이 그동안 국기로서 많이 자랑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치 중처럼 완전히 지금 실패를 해가지고 올림픽 경기 자체가 지금 그야말로 태권도 가치 자체를 몰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경기고 그만큼 전 세계인이 이목을 받고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올림픽 경기를 들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보편적인 세계 스포츠가 돼야만 올림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보편적인 세계 스포츠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나라의 올림픽 메달을 골고루 나눠주는 그것이 무슨 가치인 양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럼 13년 동안 이런 경기를 하면서 전자호구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몰랐느냐? 알았어요. 그때 올림픽 할 때마다 비슷한 이야기들 계속했습니다. 사소한 룰 바꾸기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도쿄올림픽에 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파리까지는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3세판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만일에 이런 식의 올림픽을 치른다.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외면받고 퇴출되고 우리 국기 태권도라고 법으로 만들어놨지만 분명히 우리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자랑스럽지 못한 외면받는 그런 국기가 될 거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사소한 걸로 바꿔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질 것 같지 않고 이게 전혀 인식 자체를 확 바꿔야 되는 게 뭐냐. 우선 태권도는요. 태권도의 자랑이 뭐였습니까? 강하고 빠른 발차기였어요. 강하고 빠른 발차기. 전 세계 발로 하는 수없이 많은 무술들이 있고 손으로 하는 수없이 많은 무술들이 있었지만 태권도만큼 빠르고 강한 발차기를 가진 무술이 없었습니다. 그런 스포츠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빠르고 강한 발차기라는 그 태권도 자체가 이 올림픽 경기에서는 아예 없어져 버렸어. 그건 뭐냐? 전자호구가 태권도를 삼켜버렸습니다. 태권도의 기술을 밝히는 전자호구가 아니라, 태권도의 기술을 드러내는 전자호구가 아니라, 태권도의 기술을 이렇게 소위 말하면 채점해주는 그런 전자 방식이 아니고, 이 전자호구의 방식에 태권도 자체가 끌려가 버리고 거기에 맞춰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 국정원 이사님 김지숙 이사님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그 규정에 없는, 기본 발차기 규정이 없는 것들은 점수를 주지 말자? 아니죠. 이대로 가면요, 기본 발차기를 바꿔야 됩니다. 돌려차기, 태권도 돌려차기, 뒤차기, 옆차기 이런 발차기가 아니고 비벼차기, 문질러차기,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태권도의 빠른 발차기,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전자호구 만들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만듭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1,700억 주겠다 했는데, 그다음에 그걸 정부에서도 그런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태권도인들을 한 명도 참석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걸 만든다. 그거 잘못된 거죠, 벌써. 그다음 태권도인들은 그런데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돈도 있습니다. 아니, 돈 없으면은 태권도인들이 나서서 모금이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IT 강국,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전자의 강국, 이 나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자호구를 계속 쓰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전자호구를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조금 사족을 달면서 뭘 바꿔나간다?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전과 새로운 파워와 스피드를 감안할 수 있는 전자호구로 무조건 바꿔서, 빠른 시간 내에 바꿔서, 그걸 파리올림픽에서는 모든 선수들이,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더 빠르게 차는 거 연습하고, 더 빨리 차는 거 연습하고, 더 강하게 차는 걸 연습하면 누구나 메달을 딸 수 있는, 누구나 올림픽의 메달을 따갈 수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교수께서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앞전에 김지숙 이사, 김세혁 우리 부회장,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종합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한 줄로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우리 김세혁 부회장께서는 마지막에 우리 이병헌 교수가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합니다만은 전자호구에 대한 개선 왜 못하는가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기본 기술에 대한 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국정 김지숙 이사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본에 나와 있는 정확한 발차기가 경기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황경선 이사, 그리고 이석훈 감독, 그리고 양택진 기자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룰들을 바꿔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르셨던 내용들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어느 정도는 다 충분히 알고 계셨던 내용들이었을 텐데,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하면서, 또 구체적으로 좀 의아하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발제하셨던 분들한테 좀 자유롭게 물어보시면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시죠. 사회자는 최소한도로만 개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토론자였으니까 이제 그러시죠. 스타트는 제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방향으로 왔어요. 전자호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방향성이 있었을 때, 심판들이 했을 때, 그 심판들의 부정, 심판들의 진행, 잘못된 판정, 그게 사실은 IOC에서 지목을 받았던 것이고, 국내 대회에서도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비일비재한 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자호구를 하라라고 하는 권고를 받았고 전자호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자호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자호구가 태권도의 기술을 이렇게 소위 감안할 수 있는 전자호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건 태권도의 기술을 감안할 수 있는 전자호구가 아니고 그냥 전자 게임화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토론 자체의 어떤 포커스가 사실은 좀 지역적인 어떤 규정의 문제는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을 거니까 지금의 전자호구 방식,
이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쪽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혼자만의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현재의 전자학우를 가지고는 안 된다. 좀 바꿔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현재의 전자학우로는 이 태권도의 그 빠른 스피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빠른 발차기 할 때 빠른 스피드를 감안을 전혀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역학적으로 말하면 또 물리적으로 말하면 스트렝스라는 게 힘의 그냥 오로지 힘, 여기 닿아서 접촉면에 닿아서 전달되는 힘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파워라는 게 모든 무술이 제일 중요한 게 파워인데 파워는 전혀 감안이 안 되는, 세게 빠르게 때려서 그냥 충격 탁 가버리는 건 전혀 감지를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 대신에 한 명은 돌려차기를 기가 차게 그냥 뻥 소리가 나게 때리고 반대쪽에서 맞으면서 발을 닿아서 호구에 딱 부비었다. 점수가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교수께서는 이제 바라시는 것은 이제 다음번 올림픽, 사실은 이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번 파리올림픽이. 근데 이제 뭐 유 교수도 그러시고 뭐 김석 부회장도 같은 생각이실 텐데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전자학우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실 텐데 이게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 답을 한번 해볼까요? 예. 너무나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게 길게 보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도 측정기라고 그랬어요. 강도 측정을 갖다가 할 수만 있게끔 만들면 된다고 봐요. 지금 전자학우 시스템을 근접 센스가 아닌 강도 측정할 수 있는 걸만 만들어 보자. 아까 우리 황경선 이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참 저 마음에 그냥 와서 울컥했어요. 아니, 지금 선수들한테 태권도 도장에서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를 가리키지 말고 몽키킥하고 정갈킥을 가리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왔다는 말이에요.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는 지금 이 하드 트레이닝에서 전부 다 발 바꿔 때리고 돌려차고 연결하는 동작을 떠나서 이제는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갖다가 뒤우려차기, 뒤차기 이런 걸 갖다가 지도를 못해요. 그리고 못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긴 시간을 갖고 자꾸 논할 것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점검하고 짚어본 거는 우리 패널들 말고도 밖에서 전부 다 걱정들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온 말이 우리 태권도 경기 발전의 최고의 말씀들인데 간단한 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간단한 걸. 그냥 강도 측정만 되면 돼요. 그냥 강도가 내가 차서 만약에 10으로 났다. 그런데 9.999가 나왔으면은 그 강도가 충격이 전달 안 되면 점수 안 나오면 돼요. 뒤차기를 찾든 옆차기를 찾든 밀어차기를 찾든 몸통 돌려차기를 찾든 돌개차기를 찾든. 아까 또 우리 또 황 이사님 또 황경선 이사 또 얘기하시는 게 옛날에는 태권도 경기 기술 발차기가 발전이 됐어요. 앞차고 몸통 뭐 주먹 지르고 앞차고해서 돌개차기가 막 나와요. 180도 회전이 나오고 또 한재구 선수의 그 나래차기, 더블킥이라고 그래서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기술이 멋지게 개발이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자학우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엉뚱한 기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틀림없이 유병관 교수 얘기하시는 대로 스피드에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피드라는 자체가 죽고 앞발 권도가 돼버렸잖아요. 발펜싱에서 이제 펜싱, 발펜싱이라고 하는 건 난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앞발 권도예요. 앞발 하나만 갖고 경기를 넣는 이런 태권도로 변화가 되는데 지금 전자학우 개발이라는 걸 뭐 몇 년을 둘 필요도 없고 그냥 강도 측정기 때리면 그 충격에 의해서 타격에 의해서 강도가 표출되면 그대로 나오면 돼요. 저도 파워 태권도를 보면서 우리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같은 임원이지만 같이 연구를 했지만 이 호흡을 만들어 놓고 해놓으니까 우리 양택진 기자님처럼 말씀대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스텝이라는 게 움직여주면서 자세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전술 전략을 갖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잡아놓고 하니까 그냥 치고받고 옆구리 때리고 그러는 것뿐이 안 나왔어요. 이런 거를 자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지금 한 가지 잘못된 것도 잘 못 고치면서 왜 두 가지, 세 가지 자꾸 나가고 잘못된 거를 완전히 바꿀 생각을 안 하고 땜빵 때우는 이런 방법은 내가 봐서는 태권도 경기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다. 그러니까 강도 측정기를 우리 저 세계연맹에서 국기원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또 진흥재단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태권도 진흥법에 예산도 나라에서 잡아줬으면 그런 쪽으로 가볍게 해서 진짜
순간적으로 강도 측정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태권도의 스피드에서 나오는 그 파워, 멋있고 재미나고 진짜 아름답고 강한 태권도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성수 감독 말씀해 주시죠. 서해님 말씀에 그 시기적으로 이런 호구 개발이 도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한 번을 생각해 본 게 지금 이 배만 보이기 때문에 전자하고는 배만 타격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그 커트발에 저지되고. 근데 등에까지 척추 길이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에 센서가 작용이 된다면 이 가형 유럽에도 카트를 못 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등을 또 차두는 거 두 방향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기술의 다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 보고 차는데 지금 카트에 찔려서 넘어지거나 감점 상황이 나오는데 배 보고 차는 타이밍을 잡다가 턴을 줘서 등을 때려서 득점이 나오면 그게 득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요. 득점 부위를 좀 확대하자. 네. 예. 득점 부위를 허용 범위를 등까지 적용시킨다면은 뭐 충분히 이 호구 갖고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제 아까 발제한 내용은 저도 맞습니다. 지금 호구 시스템보다 강도 측정기를 사용해서 좀 파워 있는 유명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건 말씀이 죄송한데요. 네. 이번에 사회자님하고 저희가 논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끼리 논해야 되는데 네. 이번에 우리 양택진 기자님도 유병관 교수님 다 가서 봤어요. 네. 이번 센스를 파워 태권도 센스를 갖다 등에다 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붙어서 옆구리만 이리 때려요. 네. 옆구리라는 말의 표현이 이 발등이 옆구리로 가지만 그게 접혀서 등짝으로 가요. 아마 생각할 때 그런 동작이 나오면은 저는 왜 또 져야 되는 요인이 나오냐? 밀어차기가 더 나와요. 네. 등짝이면. 왜 그러면 회전력 동작은 더 못 쓰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또 김세욱 선생님 반대적인 좀 반론을 제시하자면 커트 발차기가 직선경이 더 빠르고 하겠지만 그 기술의 다양성을 놓고 봤을 때는 그 커트 될 때 옛날 저도 김세욱 부회장님이 저 실력 의원님 얘기하지만 나르차기 같은 거 뺐다 더블 같은 거 때리면 4점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커트를 혹시라도 잘못 들으면 4점이 한 번에 몸통으로 2개가 나올 수도 있는. 3더블을 차면 3더블 다 들어가면 6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점수 차별화를 주면? 차별을 안 하죠. 2점만 다 적용을 했어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전에 터키 타제우 같은 선수들 유튜브 보면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조회수를 보면 높고요. 돌고 나르차기 차고 계속 발을 차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고 또 태권도가 이렇게까지 화려하게 시범처럼 할 수 있어라는 그게 나오거든요. 또 이석훈 감독님의 말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 태권도는 태권도 경기거든요. 예. 우리 일격필살이거든요. 우리 언론들이 가르쳐 주신 게 정확하게 강하게 빠르게 때려서 포인트를 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방에 뒤차기나 회축으로 디우레차기로 KO도 시킬 수 있고 옛날에 저희들은 대나무 오고 방구복을 입고도 뒷주먹으로 맞아갖고 KO도 되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로 태권도 경기지 이건 핸드볼 경기나 농구 경기가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많이 나와야지 일반 관중이 재밌다. 뭐가 득점인지를 모르는데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30점, 40점이 나온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태권도는 저렇게 빠졌다가 정확하게 몸통을 돌려찬 게 1점, 2점. 저거구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득점 부위를 갖다가 센서를 더 등짝에다 막 넣어주면은 점수만 많이 나오지 거기서 나래차기나 우리 발기술은 많이 빈도수가 높아질 거예요. 그러나 포인트가 막 나오면은 또 관중들이나 일반 시청자들은 야 저거 뭐가 득점인 거야? 뭐가야? 이런 경향이 안 나올까 하는 조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다시 또 제가 부장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시범 형태로 봐도 예전에는 그 일격필살라고 해서 송판도 굉장히 두껍게 하고 이 송판에 안 깰 정도라고. 근데 지금 시범 형태를 보면 떠서 하고 뭐 720도, 900도까지 그런 것처럼 시대의 흐름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종목으로 제가 비교해보자면 옛날 야구가 그랬거든요. 야구 직구, 커브, 뭐 포크 이 구지대 한 3개, 4개 갖고 뭐 8, 90년대에 했다면 지금은 뭐 변화구지를 선수들이 뭐 너클볼 뭐 한 10가지, 9가지 가지고도 시합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금 태권도가 진화되고 발전되는 기본은 분명히 베이스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카테고리 안에
기본을 베이스로 한 친구와 이 변형된 시합 붙었을 때 누가 또 강한지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저는 어떨까 한번 생각합니다. 의외 포인트에서 좀 토론이부터 아주 좀 토론이 좋은데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근데 일단 그래도 이제 이 지금 내용을 가지고 일단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황경선 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의견 궁금한데요. 지금도 이미 호구 자체가 선수들한테 되게 커요. 그래서 이미 확장하지 않아도 이미 등까지 가 있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반대 입장이고 저도 부회장님과 같은 입장으로 오히려 아마 밀기 동작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 사실 과거에도 밀기 동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반 호구 시절에도 근데 그 밀기를 저희는 전술로 이용을 했던 거지 득점을 내기 위해서 이용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전자를 더 넣어서 그거를 더 크게 만든다? 뭐 나래차기가 저 같으면은 나래 찰 동안 한번 들었다가 그냥 다시 찍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논의가 이제 그 부분까지 갔는데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사실 좀 있어요. 전자호구와 관련해서 아까 김수혁 부회장님이 강도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강도 측정기라는 말의 뜻을 제가 선뜻 이해를 잘 못한 게 그러니까 강도가 정확히 나오는 호구를 만들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충격이 전달돼 갖고 호구상에서 네네. 근데 저는 정확한 그 충격량이 됐건 뭐 파워가 됐건 스피드가 됐건 하여튼 어떤 표출되는 그러니까 이 파워치를 표출하는 100% 가능한 전자호구로 개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험실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실험실상에서는 전자호구 세팅해놓고 바닥에 올려놓고 만약에 퉁퉁퉁퉁퉁퉁퉁 다 때려서 검사를 한다고 갔을 때는 100점 수준에 가까운 전자호구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선수의 착용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붙어있는지 배 쪽이 좀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선수의 움직임 상태 똑같은 힘과 똑같은 스피드로 발을 찰 수는 없지만 거의 똑같은 상태로 찬다 하더라도 상대 선수가 붙어서 맞는지 떨어져서 맞는지에 따라서 이 받아주는 이 상태에 따라서 선수의 움직임에 따라서도 똑같은 어떤 힘으로 때려도 불가능하고 세 번째는 내구성의 문제. 뭐 내구성의 문제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100점 만점에 가까운 강력 측정기를 활용해가지고 9.9와 10.1을 구별해낼 수 있는 전자호구는 개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아까 유범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이 전자호구만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면 전자호구 시스템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규정화가 관련된 것들이 좀 지역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저는 아까 이 발표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국내외에서 합의 가능해야 되고 선수 지도자와 심판 그리고 대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대회를 구현하는 룰을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돼야 되는 룰이 합의가 될 수 있는 룰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디테일한 경기 규칙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전제는 뭐냐 저는 100% 완벽한 전자호구는 개발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주 먼 미래가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자호구가 전기압, 압전 방식, 관성 방식, 그리고 공기압 방식 이렇게 있는데 사실 지금 공인된 전자호구 두 종류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상에서는 60점 내외에서 약간의 우열이 있는 상황이고 공기압이라는 방식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지금 인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이것이 80점 정도까지만 간다면 그러니까 뭐 데이터상으로도 직관적으로도 80점 정도 상태까지만 이르는 전자호구 일단 강도라는 측면 플러스 센서라는 측면에서 간다면 그 다음은 태권도 겨루기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구현할 수 있는 룰을 최대한 거기에 만들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데요. 잠깐만요. 네, 요거만. 맨 처음에 우리가 경희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참 오래됐다. 한 4, 5년 전, 5년 전에 이문동 경희대학교에서 전자호구 시스템을 연구한다 그러면서 몇 개 팀이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일반 호구에 어떤 걸 넣는지 센서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때리면은 거기서 표출이 돼버려요. 그런데 10으로 놨을 때 10 이상이 되면은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삑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리운 거예요, 지금요. 앞차기를 했든, 밀어차기를 했든, 옆차기를 했든, 그 강도가 전달이 되면, 충격이 전달이 되면 점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원하는 거지. 지금 근접 센스나 지금 요번에 했던 그 공기압 이런 거는 뭐 우리가 봤잖아요. 호구를 입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점수가 올라와요. 그건 이제 여기서 밖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게 눌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양택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이거 100%라는 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전자호구에 그런 강도 측정기를 만들면서 거기다가 모자라는 20%를 그 어렵게 난해하게 풀고 있는 경기 규정을 쉽게 풀어버리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 네. 지금 이제 두 분이 예, 하신 예. 말씀이 예. 지금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지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예. 저는 양 기자님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제3자적 입장에서 딱 봤을 때 그 한계를 드러내 주는 거라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인식이 뭐냐? 100% 완벽한 전자호구를 만들 수 없다. 라는 인식을 먼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학습돼 있어요. 왜냐? 이 전자호구를 3번 동안 이 엉터리를 쓰다 보니까 전자호구 하면은 이런 방식만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부비고 닦고 하는 거예요. 상대가 뻥 때려도 상대방 붙으면서 그냥 발만 닿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애들 훈련하는 것도 보면서 상대가 들어오면은 피하거나 스텝을 빠지는 게 아니고 앞발을 들어가지고 발등 쪽을 자기 몸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상대가 돌아가기에 맞게. 왜냐? 그건 이게 그런 방식이 점수가 되게끔 되어 있는 전자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올림픽을 3번 하면 3번 동안 썼어요. 올림픽만 3번 썼습니까? 중간에 아시안게임 있었죠? 세계대회 있었죠? 수없이 많은 전자호구에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지금. 그걸 심리학에서는 그건 지금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 모든 파워는 스트렝스를 T로 나누는 겁니다. 시간이에요, 시간. 여기서 내가 발을 차는데 똑같은 100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나 이렇게 때리는 거나 또 빠른 거를 감안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쪽으로 눈을 한 번도 안 돌려봤어요. 지금 있는 데서 지금 개발하는 업체에 있어. 어떤 업체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거 쓰면 그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거기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요 이슈가 뭐였냐면요. 지금 이 목소리 자꾸 높아져. 이게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괜찮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지금보다 나은 거, 지금부터 더 나은 거 공인하면 되고 바로 세계연맹에서 지금부터 더 나은 거 공인하면 돼요. 그럼 더 나은 거 공인하다가 올림픽 하기 전까지 계속 더 나은 거 공인하면서 제일 좋은 거 쓰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뭐 유럽, 뭐 선수들, 뭐 각자 정치적으로 그걸 해석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논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오늘 메인 주제가 사실은 전자호구인데 지금 이제 유병환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보다 이상적인 전자호구를 왜 못 만드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택신 기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에 깔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더 나은 규칙이나 이런 게 해서 좋은 전자호구, 이런 현실적인 전자호구를 가지고 더 좋은 재미있는 태권도 경기를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양택신 기자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누구라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토론회에서 이런 회사명을 그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장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삼성이 100억만 들이면 완벽한 전자호구 만들 수 있다. LG가 100억만 들이면 완벽한 전자호구 시스템 만들 수 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그 유병환 교수님이 지금의 전자호구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열려있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반은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봤던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봤던 것들로 뭘 생각하냐면 여기다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이것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까, 혹은 완벽한 형태를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조금 그렇지만 좀 토론을 좀 더 논쟁적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유병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형태에 의해 전자호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것과 가능성을 동일하게 둬야 되냐면, 일반 호구로 들어갔을 때 심판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100% 달성해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과 전 동일한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 중에 일반 호구 돌아가자는 말씀하시는 분 없죠? 왜 없냐? 일반 호구 돌아가면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선수, 지도자, 심판, 한국과 해외에서 합의가 안 됩니다. 왜? 판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이랑 도덕성이라는 부분과 전문성이라는 부분이 100%라는 것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다만 여기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10여 년 한참 전에 이 전자호구를 통해서 공정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끌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전자호구가 갖고 있는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그 한계로 인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반호구로 돌아가서 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1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느냐, 혹은 뭐 80점 정도의 상태가 됐느냐, 이거 합의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합의 안 되는 문제인 것처럼, 잠시만요. 합의 안 되는 문제인 것처럼 전자호구가 강도를 실험실 상황이 아니라 현장 상황에서 100점 만점의 전자호구를 만들 수 있느냐,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냥 대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만 얘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저는 그 책임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무책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같은 패널로서 상대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잘못돼요, 그죠? 그러니까 대안도 없으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전자호구를 개발하는 개발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태권도 국기 태권도라고 진흥법에 있어가지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대한태권도협회 경기단체예요. 그러면 경기단체면 우리 대한태권도협회도 이제 임원들이 모여서 그런 데를 찾아갖고, 이게 저희 양진방 회장께서도 이번에 공기업을 찾은 게 또 그거 아닙니까, 그죠? 왜? 지금 현재 두 가지 회사의 거를 쓰다가 지금 이런 문제점이 계속 보완이 안 되고 계속 발생이 되니까 지금 공기업이라는 그런 시스템에 갖고 도입을 한번 시작해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 어떤 분이 어떻게 연구를 하고 어느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좀 제발 좀 공기압 같이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강도 측정기 같은 게 좀 나왔으면 하는 어떤 대안의 그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도 네.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간단하게. 두 분이 제가 중간에서 이제 두 분의 이야기에서 내가 끼어들면서 여기에 기대서 그 마무리를 좀 이야기할게요. 이게 아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여전히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 전 세계 1위의 IT 국가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그렇게 쉽게 볼 부분에 전자 자체 기반 자체가 우리가 아까 생각했지만 왜 이걸 그냥 스트렝스, 힘, 강도라는 걸, 지금 강도라는 개념을 우리 양 기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강도가 그냥 강도를 측정한다라고 강도라고 명명해 놓은 어떤 기계가 10점, 9점 요거의 강도가 아니고, 태권도의 강도는 스피드와 파워라는 게 결국 스피드를 감안하고 있는 개념이 파워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벌써 운동역학 쪽에서는요, 내가 주먹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 이거 다 나옵니다. 단순한 카메라 하나로 속도 다 나옵니다. 이 속도가 있는 주먹이 날아가서 파워를 형성하는 요 칼큘레이션, 요 중간 과정이 지금 이 전자호구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찼을 때는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는 요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있는 건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깐, 양 기자님 잠깐.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의 전자호구에서의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해결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100점은 무리고 한 80점 정도 된 전원 정도의 수준까지의 전자호구의 발전, 강도를 측정하는 것에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10점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점이든 30점이든 진행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부 진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무리로 이번 이제 일부 토론을 마무리로 이제 김수주 기사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처음에 김 기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자체가 지금 어떤 전자호구의 이상적인 부분과 태권도 교본의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번 마무리로 한번 해주시죠, 김 기사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반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술적인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 양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이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다 패널들 말씀하시기를 이거 바꿔야 된다는 것은 다 100% 공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꾸자라는 의지는 모두가 일맥상통하니 이 의지를 가지고 바꿔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자동화 시스템, 기계가 하지 못하는 거 사람이 볼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거, 세밀한 거 기계가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은 반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참 힘있고 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그런 대회가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토론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했던 예상 외로 열띠져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논의를 좀 확대를 좀 해서 이 2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 전례 정리하면서 그 다음 2부 들어가면서 바로 줌 참가자분들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